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웃을만 하죠. 토트넘이 뉴캐슬로 4대1 대승을 거두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돋보인 점은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체제가 다시 살아났다는 점입니다. 외신에서는 토트넘이 이 손흥민 선수와 더불어서 사르, 로메로, 히샬리송이 돌아와서 이 토트넘의 경기력이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특히 이 손흥민의 역할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이 놀라운 논란에서 바로 들어가 보시죠. 최근 한 매체에서 EPL 이번 라운드 최고 평점을 모아서 EPL 베스트 11을 만들었는데, 히샬리송의 이름, 손흥민의 이름, 그리고 페드로 포로의 이름까지 들어가면서 얼마나 이번 라운드 토트넘이 좋은 경기를 보여줬는지 실감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나마 BBC에서는 이제 우도기 그리고 히샬리송을 뽑았는데, 그런데 손흥민이 robbed, 도둑질 당했다. 이거 손흥민도 들어갈만 했는데 왜 안 들어갔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스텝맨 데이브라고 하는 곳에서는 only 모하메드 살라 and 엘링 할랜드, 이 살라랑 홀란만이 지금 골 어시스트를 모두 더했을 때 손흥민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라고 전하면서, 살라와 홀란 같은 경우에는 18개,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14개, 어시스트 4개, 그리고 이제 골 10개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시즌에 손흥민 선수의 폼은 정말 미쳤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leading from the front, 진짜 최전방에서 이 선수들을 이끌고 있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이제 두말하면 입 아픈데, 스포츠 전문 매체인 애슬레틱에서도 이 손흥민 선수한테 토트넘이 감사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토트넘이 뭔가 이 선발 11명이 좀 제대로 돌아가는 상황이 진짜 오랜만이었죠, 이번 뉴캐슬전이.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이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일단 주목할 만한 점은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굉장히 많은 부상자들이 있는 토트넘에서 어떻게 베스트 11을 골랐는지입니다. 일단은 뉴캐슬도 토트넘도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지금 부상을 당한 상황인데,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좀 심각한 게 페리시치, 솔로몬, 반더벤, 메디슨, 벤탄쿠르, 즉시 주전감으로 쓸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부상당해 있는 상황이었죠. 이런 부분들이 토트넘에게는 굉장히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 가운데 토트넘이 내놓은 라인업은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일단 부상에서 돌아온 히샬리송이 최전방에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존슨을 이제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 배치, 클루셉스키를 이 오른쪽이 아닌 중앙에 배치, 손흥민 선수를 스트라이커가 아닌 왼쪽에 배치하면서 사실상 공격진에 오랜만에 돌아왔거나 아니면 자기가 뛰던 포지션에서 뛰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게다가 미드필더진에서는 사르가 돌아왔는데, 이 부분이 일단은 미드필더진에 굉장히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최후방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포로, 로메로, 데이비스, 우도기 그대로 좀 나서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수비적인 좀 안정감을 좀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 경기에서 바뀌지 않는 라인이 있다면은 이 수비 라인, 그리고 골키퍼 늘 든든하게 빛나고 있는 비카리오 키퍼죠. 자, 그런데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일단 돌아온 부분, 파페 마타사르, 그리고 히샬리송이 일단은 체력이 좀 돌아온 부분, 이런 부분들이 토트넘에게는 huge boost, 엄청나게 부스터 역할을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첼시전 패배 이후로 가장 강한 팀을 이제 호명할 수 있었다. 아무래도 토트넘이 그럴듯한 1군을 구성할 수 없고 1.5군으로 계속 경기를 해야 했던 게 토트넘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였는데, 그런데 12월에 다가오는 이 4개의 경기에는 그나마 토트넘이 버틸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수비진에 대해서는 일단은 수비가 스스로 좀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이 페드로 포로 같은 경우에는 뉴캐슬전에 굉장히 아웃스탠딩, 특출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페드로 포로가 히샬리송에게 좋은 어시스트를 기록해 주기도 했죠. 그런 부분 외에도 로메로의 프레젠스, 존재감이 굉장히 컸는데, 그런데 칼륨 윈슨을 상대로 이제 태클을 한 부분, 이게 레드카드가 될 뻔했습니다. 이 로메로는 계속 상대방 발을 밟는 이런 습관을 없애야 되는데 한 번 더 뇌절할 뻔했죠. 이거 굉장히 만약에 이 토트넘이 막 이제 경기력이 돌아왔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또 중요한 선수가 서스펜션을 겪는다, 이러면은 매드닝, 빡친다 이거죠. 만약에 로메로가 한 번 더 레드카드를 받아가지고 3경기 못 뛴다, 그러면은 12월 또 멸망입니다. 진짜 상상하기도 싫은 장면인데, 근데 저는 이제 수비진에서 이 페드로 포로를 굉장히 극찬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상 공격적인 어떤 패스, 이게 굉장히 또 빛을 발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번 경기에서 가장 칭찬해주고 싶은 선수는 사실 벤 데이비스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전반 8분 장면입니다. 뉴캐슬이 이제 선제골을 넣을 뻔했던 장면인데, 자, 이 역습을 진행하는 장면이죠. 토트넘 선수들은 최전방에 굉장히 많이 있고 후방에는 이제 선수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굉장히 빠르게 이 역습을 진행하는 뉴캐슬인데, 여기 있는 이 선수가 앤소니 고든입니다.
이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려진 그런 선수이기도 한데, 근데 벤 데이비스가 이 뛰어 들어오면서 공을 몰고 들어오는 선수뿐만이 아니라 뒤에 어떤 선수들이 오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시야 체크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들 다시 돌려보실 수 있으면은 이 장면 굉장히 수비적으로 굉장히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크로스가 딱 들어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벤 데이비스가 발을 뻗는데, 자, 이 장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실수가 뭐냐면은 너무 황급한 나머지 공을 건들려다가 자책골을 넣는, 사실은 비카리오가 이제 가까운 각을 막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자책골 장면이 이런 식의 크로스에서 발생하죠. 그런데 야, 딱 적절한 터치를 가져가면서 상대 공격수들은 건들 수 없고 공은 밖으로 나가게 되는 이 각도로 공을 쳐냅니다. 각도를 보시면은, 자, 이 크로스를 날렸죠. 앤소니 고든이 이제 크로스를 날렸고, 그리고 이 공을 탁 쳐가지고 이제 공격수는 못 받게 굉장히 좋은 각도로 걷어내는 벤 데이비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장면 보면서 벤 데이비스 인정이다. 솔직히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 적응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이 센터백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울리는 선수일 수 있다. 이 풀백에서는 공격적인 재능이 빛나야 하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풀백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센터백으로서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진 같은 경우에는 사르가 돌아왔다. 이게 이제 비스마가 훨씬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었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사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동량이 많죠. 논스톱 러닝, 일단 뛰는 거를 멈추지 않는, 그리고 이제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 센스 있는 움직임이 일단 사르에게 굉장히 좋은 점이고, 그리고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면 비스마 입장에서도 자신의 장기를 발휘하기 좀 편해지죠. 왜냐면 이제 사르를 좀 따라다녀야 되고, 상대편 선수들이 전부 다 비스마한테 붙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르의 움직임이 비스마에게 도움이 됐다. 확실히 호이비에르가 뛸 때보다는 훨씬 더 공격적인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지오바니 로셀소가 일단은 팀에 들어온 이후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클루셉스키가 일단은 메디슨이랑 가장 가까운 선수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클루셉스키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뛴 것 역시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사르가 일단 돌아온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르가 이제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좀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확실히 분위기가 탄 경기에서는 확실히 촉매제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쓴 클루셉스키는 좀 달랐다. 이 중앙에서 일단 키패스 5개를 뿌려주기도 했고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디 애슬레틱에서도 이 클루셉스키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넘버 8, 넘버 10, 그러니까 약간 공격수 같은 역할을 해주면서도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도 해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5개의 키패스를 했고, 그리고 이제 골 기대값 같은 경우에는 3.9, 이제 어떤 통계에서는 4점을 넘어가면서 4골 이상 넣을 만한 경기였다라고 이제 평가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높은 골 기대값을 기록했는데, 이건 아스톤빌라의 2.3점, 그러니까 골 기대값이 2.3점이었던 아스톤빌라전 이후로 가장 높았던 그런 경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널티가 만약에 없었다 하더라도 이 손흥민 선수가 찬 페널티킥이 일반적으로 이 기대값이 0.7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빼더라도 한 3.2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좋은 기회를 만들어낸 그런 경기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골 기대값이 나온 것은 클루셉스키 혼자만의 그런 작업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컸죠. 이 손흥민 선수, 웃는 손흥민 선수의 이 기량은 정말 장난이 아닌데, 자, 찬스 크리에이션, 이 기회를 만드는 부분은 손흥민의 부분도 작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8월 이래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 경기 중에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경기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의 첫 번째 2골을 완벽하게 만들어줬죠.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골을, 늦은 페널티를 직접 만들어내면서 결국에는 자신이 골을 넣을 만한 상황에서 골을 넣어주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자신한테 패스를 할 수만 있다면. 근데 예전에는 이제 페널티킥을 만들어낸 선수가 이제 어시스트도 받았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졌지만, 여하튼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2개의 어시스트 그리고 하나의 골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제 히샬리송과의 어떤 스위치가 있었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토트넘의 첫 경기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왼쪽 윙으로 나섰고 히샬리송이 최전방에 나섰거든요. 그런데 이때 2대2로 비겼고, 그리고 그 뒤로도 히샬리송이 뭔가 최전방에서 못 만들어낸다 싶으니까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왔던 거죠. 그런데 이 시즌 초에 했던 이 구상을 그대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때 히샬리송과 지금의 히샬리송이 다른 점이 있다면 일단 히샬리송이 건강하죠.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은 이 시즌 초에 히샬리송 같은 경우에는 슈팅을 할 때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슈팅을 또 자제했다고 해요. 근데 아프면 뛰지 말았어야 했는데 여하튼 이 히샬리송이나 이 손흥민 선수나 이 토트넘에 있는 선수들은 너무 착해서 탈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하튼 히샬리송이 돌아오고 자신의 첫 이 토트넘 발로 넣은 골, 이 발골을 성공시키면서 여하튼 그 부분은 좀 희망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애슬레틱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사실은 이번 리그를 시작했던 진영이 바로 이 히샬리송을 맨 앞에 두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왼쪽에 두는 건데 이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못 뛰거나 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never have been any doubt 그 어떤 의심도 있었던 적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 손흥민 선수는 어디에 두든 자신의 역할 이상을 해내는 그런 선수라는 점에 대해서는 변론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멀티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지 않았으면은 토트넘이 이번 부상 병동 사태에서 사실은 이 정도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외신의 분석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존슨 같은 경우에는 골대를 때리는 그런 경기가 하나 있었지만 사실은 좀 아쉬웠죠. 그래서 이제 외신에서도 브래넌 존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이 맞나?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존슨이 일단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근데 어시스트나 골을 지금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일단 크루셉스키를 다시 오른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로셀소를 중앙에 둘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클루셉스키보단 브래넌 존슨이 오른쪽 윙에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신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그리고 애슬레틱 같은 경우에는 여하튼 클루셉스키가 오른쪽인 게 나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속도가 너무 죽어요. 차라리 중앙에 있는 게 낫고 중앙에서 안 쓸 거면 그냥 로셀소를 중간에 쓰고 오른쪽에 존슨을 쓰는 게 더 나은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기는 한데 여하튼 포스테코글루 감독한테 좋은 점이 하나 있다면은 선택지가 있다는 겁니다. 선택지가 있죠. 최근에 뉴캐슬전 이후에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메디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반더벤 같은 선수들 그리고 벤탄쿠르 같은 선수들 그리고 이반 페리시치 같은 선수 마노르 솔로몬 같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은 경기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선수들인데 그런데 부상을 당해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I could go on and on 얼마나 중요한 선수들이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은 뭐 주구장창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자 클루셉스키가 얼마나 많은 포지션을 플레이했냐 그리고 뭐 벤 데이비스는 센터백이 돼버렸고 에메르송 로얄도 센터백이 돼버렸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토트넘이 왜 잠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못할 이유가 없다. 뭐 굉장히 논리적이죠. 부상을 당했고 그 자리를 뛸 선수가 없으니까 3연패 그리고 5경기 연속 승리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프리미어리그다. 이렇게 경쟁력이 강한 이런 리그에서 살짝 미끄러지더라도 이렇게 크게 미끄러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난관의 이제 터널, 이 끝에, 다른 쪽 끝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히샬리송이 돌아오고 파페마타사르가 돌아온 것, 이 두 가지의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신에게 주요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에디 하우 감독 같은 경우에는 별로 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우리가 조금 더 힘이 있었고, 체력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그것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옵션이 좀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체 로그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일단 히샬리송을 빼고 로셀소를 넣은 부분 사르를 빼고 호이비에르를 넣은 부분 비수마를 빼고 힐 존슨을 빼고 스킵을 넣었는데 마지막으로는 손흥민을 빼고 돈리를 넣었죠. 근데 이 중에서 약간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체력을 위해서 교체한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체는 이제 돈리 그리고 스킵 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땐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선수는 아니고 그나마 로셀소 호이비에르 호이비에르도 약간 애매하죠. 세모 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자 크래프트 여기 그리고 리치 홀 윌슨 롱스태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주전 선수급에 가까운 선수들이지만 이 선수들은 이제 부상에서 복귀한 선수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역량가 있는 교체를 할 수가 없었다. 부상에서 갓 돌아온 선수들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냥 체력적인 이유로 빼주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상 고든을 빼고 트리피어 뺐을 때는 이번 경기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가 정말 어렵습니다. 뉴캐슬이 7위 팀이고
사실은 시즌 초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던 이 토트넘과 함께 돌풍을 일으킨 팀 중 하나였는데 그런데 갑자기 부상자가 생기고 나니까 갑자기 폭풍 하락하고 있죠.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1위에서 지금 5위까지 미끄러졌는데 그런데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직접 이야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할 만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고 여하튼 손흥민 선수의 멀티 포지션 소화 능력 이게 토트넘에게 굉장히 주요했다라는 외신의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토트넘이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최근 몇 경기는 굉장히 우려가 기대보다 앞섰는데 요즘에는 기대가 우려보다 앞서는 것 같습니다. 토트넘이 이러한 기세를 좀 앞세워가지고 좋은 경기를 보여주기를 좀 기대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unny away.